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어선 신학교를 기억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문노변에 지금 보이는 이 흰색 건물이 바로 피어선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바로 여기에 피어선 신학교라고 하는 간판이 붙어 있어서 늘 이 지역을 지나다녔었던 저로서는 늘 피어선 신학교라는 에 대한 기억이 있고요.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는 잘 몰라도 참 명칭 자체가 왜 피어선인가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당시 신문노변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 건물을 봤던 기억, 지금도 이 건물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피어선 신학교에 대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어선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1910년에 우리나라에 왔던 미국인 선교사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아서테펀 피어슨이 되겠는데요. 미국 장로교에서는 근대 복음주의 선교운동의 일원가로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연희 전문과 세문안 교회를 세웠던 이 언더우드 박사와의 인연 때문에 병중에도 1910년 12월에 조선에 입국을 해서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했다는데 불과 6주 만에 다시 조선을 떠나서 미국으로 돌아간 그 같은 해 6월에 세상을 떠난 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분은 유언으로 조선에 성경학교를 세우라는 유언을 남기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듬해인 1912년에 현재 평택대학교의 전신인 피어선 기념 성경학원이 설립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신문로변에 지금 여러분들 서울역사박물관과 돈이문 박물관 마을 건너편 이 도심 최요지에 이 피어선 학교가 터를 잡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본교 유지에 따라서 신문로의 교파를 초월한 피어선 기념 성경학원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를 위한 유지재단이 설립을 허가를 받게 되면서 초기 한국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고 민족을 복음화하는 데 크게 공헌을 했다라고 평택대학교의 조사에서는 이를 의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8.15 해방 이후에 결국 개교를 다시 했다가 동족상잔의 6.25 동란 이후에 학업이 중단되었다가 3년 만에 다시 개교를 했고 그때 교명이 피어선 성서신학교로 개칭을 하게 되어서 1980년에 오게 되면 신학교가 4년제 신학교로 되게 되었고 이런 급 발전 속에서 1992년에 피어선 대학교로서 승격을 하고 난 뒤에 96년도에 오늘날 평택대학교로 개명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출발선이 바로 신문로의 이 피어선 빌딩으로부터 출발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업무용 빌딩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이 피어선 빌딩에는 이런 역사들이 또 담겨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아주 최요지에 위치하고 있는 이 피어선 빌딩답게 1층에는 스타벅스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이를 재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빌딩은 원래 출발이 피어선 아파트로 출발을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이 건물 1층의 입구에 피어선 아파트라고 하는 이 표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건물 전면에서는 느끼기 어렵지만 후면에서 가게 보면 4층부터 쭉 베란다가 있는 것을 통해서 이 건물이 원래 아파트였다는 것을 지금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1968년도에 피어선 기념 성서신학교로 개명을 하고 난 뒤에 재단 자금 마련 사업을 위해서 이 피어선 도심 맨션을 분양하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당시 중림동 천주교 약현성당도 성요셉 아파트를 분양했던 거와 시기적으로나 목적이 유사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아파트는 1971년 11월에 사용 승인을 받게 되었고 그 건물이 바로 피어선 아파트가 되는 것이죠. 당시에 분양 광고를 통해서 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도심 생활에 알맞는 피어선 도심 맨션이라고 해서 당시로서는 상당히 인기를 끌었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 조감도에서 보면은 이 아파트 도심 맨션은 20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해서 20층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서 그래서 분양은 20층으로 분양을 했지만 허가는 17층을
받았고요. 실제로 준공은 10층이었는데 검사를 받은 것은, 근데 실제로는 11층이었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그게 대단히 불법적인 건물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배짱 좋게 이런 분양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당시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이 아파트만이 아니고 당시의 건축법이 주상 복합 아파트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10년이 넘도록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10층 이상 대형 건물이 10개소가 넘었다라고 하는 신문 보도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어슨 빌딩의 경우도 당시 준공 사전 입주를 불법으로 사용을 했다든지, 주차장 면적이 미달됐다든지, 건폐율이 초과됐다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당시 건축 준공 허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제멋대로 증개축 사용을 하면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가지고 고심을 했다고 하는 당시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오늘날 흔하게 나타나는 주상 복합 아파트의 효시를 이루었던 빌딩이 바로 이 피어슨 아파트였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 이것이 세운상거나 나간상거처럼 피어슨 아파트도 점차 용도 변경이 하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결국 주거용 아파트가 이렇게 오늘날은 오피스 빌딩으로 결국 용도가 변경 허가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날은 도시명 최고급 주상복합 건축의 하나의 효시처럼 자리 잡게 된 것이 피어슨 아파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이 신문로의 최도심 속에 들어섰었던 피어슨 아파트와 피어슨 신학교를 기억하면서, 자, 이런 피어슨 아파트를 둘러싼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새롭게 알고 여러분들과 함께 일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과 함께 피어슨 신학교와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